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든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여기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도면 중에 여기 평면도 쪽 도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3D는 뭐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가지고 사실 머릿속에서 이게 연상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죠? 어쨌든 뭐 이런 도면 중에 평면도를 그려볼 텐데 이 도면 보면서 느끼는 점이 조금 몇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봐서 이 평면도만 딱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거 이런 식으로 도면 치수 표현하면 야 이거 헷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수 표현을 이렇게 해버리면 얘 6mm인 건 알겠는데 이게 키 홈인지 뭐 어쨌든 구멍 홈이겠다 그죠? 얘가 근데 이 치수를 이쪽으로 빼버리면 이거 누가 봐도 이 도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거 헷갈리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치수 표현이. 저는 이거 이렇게 표현하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제 스타일대로 치수 표현을 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 평면도상에서 보면 또 특이한 게 또 하나 보여요. 좀 흐리지만 M10에 미터 나사인데 미터 제가 보통인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보니까 피치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M10에 피치가 1.25라고 합니다. 이걸 KS 규격집에서 찾아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용 이 규격집인데 미터 보통 나사가 있고 가는 나사가 있는데 미터 보통 나사에서 M10은 미터 보통 나사에서는 1.5가 피치가 원래는 맞아요. 근데 1.25니까 얘는 미터 가는 나사에 해당합니다. 피치 M10의 피치가 1.25는 미터 가는 나사에 해당하고 앞나사 기준의 골지름은 10이고 앞나사 기준의 안지름은 8.647이라는 숫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면 제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주안점이에요. 그리고 나사일 거잖아요. 그리고 정면도 보니까 이 선이 약간 굵게 보이지만 안지름하고 그러니까 골지름하고 안지름 두 가지 선이 겹쳐서 보이는데 어쨌든 두 가지 선이 여기 숨은 표현했네요. 저라면 이거 정면도상에서 이렇게 파단선 놓고 여기를 해칭했을 거예요. 단면 쳤을 거예요. 어쨌든 뭐 이래저래 도면을 보면 그런 점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피치값 뭐 표현되어 있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나사 표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한쪽을 터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을. 근데 저는 이쪽 방향으로 잘 안 트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틀 거예요. 원하고 요런 식으로 틀 거예요. 항상 저는 여기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 여기 3분면 쪽에다가 이걸 틉니다. 그러니까 좌측 아래 방향에서 좀 트는 편이에요. 요게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3D에서 모델링을 해서 3D 안에 있는 드래프팅에서 아마 이거를 콩콩콩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아마 이렇게 생성될 건데 뭐 이 방향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표현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정도는 중요하다고 이해하면 돼요. 치수들은 없는 게 하나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면 이쪽 큰 지름은 정면도상에 48파이라고 하는 치수 이걸 적용해서 그걸 그려야겠죠. 그거나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내경 치수는 우측 면대도 있다 그죠? 아무튼요. 치수 표현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치수 표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어려운 도면은 아닌데 치수 표현이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고 제 스타일대로 할 거고 나사 표현도 제 스타일대로 좀 방향을 옮길 거고 치수는 여기다가 일단은 평면도만 우리가 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인 이용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설명을 드렸죠. 이게 도면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해석. 사실 해석이 잘 돼야 도면이 그려지는 거겠죠. 그려진다기보다도 해석을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완성된 도면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작업이냐 어떤 공정을 태우는 거겠죠. 이게 가공인지 조립인지 공정을 태울 때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런 능력도 사실은 좀 중요해요. 그리고 치수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X라인 이용해서 콩 찍고 수직 수평선 그리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십자 교차된 지점은 여기라고 봐야 되죠. 원이니까. 그리고 중심선을 이게 위아래가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선 저는 끝까지 뻗을 겁니다.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C 엔터 주고 안쪽에는 요거 지름이 25파이, 요거는 48파이. 자, C 엔터 주시고 D 엔터 25파이, C 엔터 주시고 교차점 콩 찍고 D 엔터 48파이 주겠습니다. 원 두 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카피 하셔서 오른쪽 방향에 놓고 66mm 해주시면 66mm 띄우겠죠.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R13이 보입니다. C 엔터 주고 콩 찍고 그냥 13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외경에 바깥쪽에 보면 탄젠트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라인 L 엔터 치시고 한 한번 치셔서 엔터 동그랗게 나오면 클릭. 자, 선이 아마 따라올 거죠. 또 한 치시고 엔터. 여기서 클릭해 주시면 선이 탄젠트 선으로 연결됩니다.
라인에 써였어요. 미러 기능 이용해서 에바 엔터로 자, 그 다음에 찍어주시면 위아래 그림이 그려졌고 자, 트림 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다 잘하셨는데 실수를 이런 데서 하시죠. 여기를 터버려요. 그림은 여기 안 터져 있는데 여기가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터져 있다고 생각하고 해버려요. 여기를 터버리면 그림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높이 두께하고 여기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선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얘가 한 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차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터버리는 경우 종종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그림으로 얘하고 얘 잡고 여기만 터주시면 돼요. 나머지 잡고 자 얘는 28mm가 이 뒤에서부터니까 X라인 이용해서 X라인으로 4분점 찍고 ESC 옵셋으로 28mm 얘를 오른쪽 보내고요. 옵셋으로 6 나누기 해가지고 수평 위아래로 트림 기능 이용해서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필렛으로도 좀 요거를 한 방에 트림을 날릴 수 있는데요. F 엔터 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남아야 될 선들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트리밍이 한꺼번에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남아야 되는 부분 클릭해 주시면 교차되는 지점 바깥쪽 선을 이렇게 날려줍니다. 이게 좀 작업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트림으로 요 뒤에 날려주고 그 다음에 F 엔터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날아가고 엔터 Shift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뭐 이런 좀 편한 점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컨트롤 S 지정해 주고 자 나사 모양 한번 그려보죠. M12잖아요. C 엔터 치고 골찌름 클릭하시고 D 엔터 10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안찌름은 아까 그게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골찌름은 앞나사는 M10에 1.25 피치일 때는 골찌름은 10이지만 안찌름은 8.647이었어요. 8.647 8.647 C 엔터 좀 콩 찍고 D 엔터 8.647 치시면 됩니다. 이게 나사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여기 터야 된다 그랬죠. 자 브레이크로 여기 언저리에서 이렇게 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트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터요. 트림으로 이걸 터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 제가 채점을 한 감독이라면 저는 이거 감점 줘버려요. 틀 때는 4분점에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로 4분점을 띄워서 4분점에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앞나사 구멍을 쳐다보면 위에서 쳐다보면요. 사실 골찌름이 눈에 보여요. 근데 원래 수나사는 골찌름이 안 보이고 바깥찌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선 중에 한 개의 선은 가늘시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간혹 반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안찌름 쪽을 이렇게 가늘시선으로 바꿔버리세요. 이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얘는 눈에 보이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나사를 보면 안찌름이 눈에 보이고 골찌름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얘는 어떤 선이어야 된다? 얘는 외형선이 맞고요. 여기 골찌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맞아요. 그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죠? 그렇게 실수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주고요. 여기도 선 이만큼 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끊어주고 여기도 선을 이만큼 좀 남겨주시면 좋겠죠. 됐죠? 끊어주고 여기도 저기하고 비슷하게 좀 끊어주고 나머지 선들은 이레이저로 지우시고 중심선이어야 되는 건 요거하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3개 선이니까 레이어 들어가셔서 중심선으로 바꿔놓는 것까지는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그리고 이 도면에서는 이만큼을 이렇게 띄웠는데 그죠? 이렇게 띄우셨죠?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아래가 완벽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붙여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도 계세요. 이거 선생님 그러면 이거 위아래로 대칭이니까 반만 그리면 되잖아요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분도 계세요. 반만 그리고 여기 대칭기호 2가닥을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소면이 별로 안 예뻐요.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다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칭기호는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대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칭기호를 넣고 반만 그린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도면이 어쨌든 도면 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해가 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 입각하면 사실 대칭기호 안 넣고 이제 올바르게 전체 다 그리는 게 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치수 한번 줘보죠. 치수는 뒤에랑 엔터 치시고 얘를 이렇게 뽑을 것인가 아니면 얘를 뒤로 뽑을 것인가 뭐 요 차이겠죠. 뒤로 뽑든 앞으로 뽑든 간에 얘를 이런 식으로 뽑는 건 좀 아니라는 거.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뽑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제가 보기가 싫어요. 이해됐죠? 자, 뒤에 라인 치시고 찍고 요렇게 뽑고
치수를 약간 위로 올려주시면 조금 그나마 좀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뒤에 라인 치시고 얘 찍고 얘 찍어서 안쪽에 있는 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찍어서 요 간격. 자, 그 다음에 dr 치시고 반경값. 됐죠? 여기도 반경이 사실 필요하죠. 이것도 반경이 하나 필요하고, 얘도 반경이 하나 필요하겠다. 미안합니다. 지름으로 이거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지름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치수는 사실 딴 데 정면 도상이 있긴 하지만 제가 치수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DDI 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죠. 근데 보기가 별로 그닥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헷갈리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L 엔터 지시선으로 콩 찍고 여기를 찍었습니다. 찍고 일단 찍고 엔터 2번 1, 2, 3, 4. 제가 그냥 이걸 이렇게 찍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제 거는 지금 치수선에 치수가 올라타 있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올라타 있죠. 근데 이렇게 올라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L 엔터로. 그 경우 어떤 경우인지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타지 않거나 선이 더 짧거나 얘가 이 숫자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초기 세팅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치수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 맞다? 이거 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얘들은 치수선 올라탔으니까 다 올라탔죠. 다 올라탔죠. 근데 얘가 올라타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중간에 뻗어져 있다 그러면 치수선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세팅을 하려면 올라 태우려면 L이 엔터라고 해서 퀵 리더라고 해서 이 지시선 뽑는 걸로 엔터를 스페이스 바를 한 번, 두 번, 엔터 2번 치세요. 차게 가시면 아래 방향의 행 밑줄 요걸 반드시 켜주셔야지 이 치수 밑으로 선이 지나갑니다. 밑줄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켜주십시오. 확인 눌러주고 아무데나 콩 찍고 엔터 한 번, 두 번, 1, 2, 3, 4 엔터 한 번, 두 번 쳐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하고 다르죠? 예. 정식으로 해볼게요. 세팅됐습니다. 자, L 엔터 한번 치시고 여기 언저리 클릭하고 치수 뽑고 클릭 이 상태에서 엔터 한 번, 두 번 대문자 M에 10에 소문자 X 됐죠? 그 다음에 다시요. 여기 간격이 좁았네요. L 엔터 한번 여기 찍고 엔터 한 번, 두 번 M 10에 곱하기 1.25 엔터 한 번,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화살표가 중심을 안 바라보죠. 자, 스트레치 S 엔터 요까지만 클릭하고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화살표의 끝이 여기 센터 있죠? 여기를 좀 바라보게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바라보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대충 요 사이의 각도가 몇 도가 나오냐면 한 60도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고 이제 당겼습니다. 보통 요 사이의 각도는 30에서 45도, 60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화살표의 끝은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고 간혹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얘가 이렇게 쳐다보게 이렇게 찬 채로 놔두거나 그죠? 이거 좀 아닌 겁니다. 저는 감점 줍니다. 제가라면 그 다음에 얘를 꼭 여기다가 붙이는 분이 계세요. 좀 특이하게 여기다가 붙여요. 이게 또 감점입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여기다가 붙이는 건 이건 완전히 오류예요. 치수를 이거 사람이 개념을 없구나. 이게 치수에 대한 어떤 올바른 정의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유사하긴 한데 다 잘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나사죠. 근데 얘를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강점이에요. 물론 종에다가 출력하고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좀 확대해서 좀 쳐다보면 분명히 치수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치수는 외형선에 걸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외형선 아니죠. 나사의 골지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는 치수선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게 선의 정의가 좀 다른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를 여기 넣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진짜로. 태반이에요. 이거 감점입니다. 제가 좀 감점이라고 얘기 표현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실무에 가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 틀렸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실무는 또 자격증 시험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얘 위치는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그리고 화살표 끝이 어디 쳐다봐야 된다고요? 센터 봐야 된다고요. 네, 요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제작해줘. 실제로 특이한 건 없죠.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도면상에서는 얘가 중심 밑에 약간 오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되셨죠? 예. 자, 지름 표현이 안 된 부분 혹시 있습니까? 파이 두 개는 들어갔고, 여기는 R 값이고, 여기는 파이가 아니죠. 여기서 끝에서부터 끝까지 거리 값이고, 요거는 사이 값이고, 이건 전체 중심과 중심 거리 값이고,
예, 이렇게 치수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평면도만 그린다고 했으니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에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 어떻게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였고, 왼쪽에 있는 이 도면상에서 어떤 걸 그렸습니까?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정면, 우측 평면 중에 평면도 도면을 그리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이 강의 중에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복귀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